0.76명 대 1.41명 나라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애국하는 심정으로 이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76명은 우리나라입니다. 1.41명은 일본입니다. 작년 2022년 기준으로 예측되는 출산율을 나타낸 거죠. 거의 2배입니다. 2배. 한국과 일본의 출산율이 이렇게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또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아까는 2020년도 기준이고 그것은 이제 예측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2021년도 기준입니다. 네. 2021년도 기준은 0.81명 그리고 한국이죠. 1.34명은 일본입니다. 그 한국과 일본의 결정된 미래라는 거죠. 그럼 2022년은 어떻게 예측됩니까? 네. 한국은 0.76명. 네, 아까도 보셨죠. 일본은 1.41명. 자,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면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년 후에 앞으로 10년 후입니다. 10년 후에는 2명을 넘깁니다. 네. 네, 출산율이 2명을 넘기고 10년 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5명까지 내려갑니다. 2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은 20년 후에 어떻게 되죠? 2.5명을 돌파죠. 2.5명을 넘어가고 한국은 어떻게 됩니까? 소멸됩니다. 소멸을 이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답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깁니다. 정책의 차이가 되겠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 우리가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자, 한국과 일본의 학교 출산율 어떻게 됩니까?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올라가고 있죠. 한국은 계속 틀어박고 있다. 자, 지금 떨어지는 것에는 날개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20년, 30년 후에는 거의 이제 소멸된다고 여러분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은 2명을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20년 후에는 2.5명에서 3명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래서 지금 일본은 출산율이 반등하고 있다. 한국은 저출산이 지금 악몽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자, 일본의 정책은 특이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저출산 대책에서 성공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프랑스가 있겠죠. 네, 프랑스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게 일본이 되겠고, 그다음 독일도 있습니다. 자, 이런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직접 지원입니다. 직접 지원 플러스 간접 지원을 같이 그냥 무한대로 막 지원하는 거예요. 예산이 잡히는 대로. 자, 한국의 저출산은 왜 이유가 뭐죠? 간접 지원이죠. 간접 지원. 그러니까 중간에 돈을 다 해먹어. 네, 중간에서 한 달이 거치다 보니까 전부 다 해먹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돈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통합 지원해 줍니다. 직간접적으로 다 해줘요. 그래서 2005년도에는 1.26명에서 그다음에 2015년 1.45명까지 올라갔다가, 자, 여러분들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잠시 또 주춤했다가 다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1.4명을 다시 돌파를 하게 됐죠. 한국 같은 경우는 저출산이 1명 안으로 떨어진 거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 자, 일본이 한때 저출산에서 지금 헤매고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인구가 감소하게 됐는데, 자, 여기서 부동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동산 버블기도 한번 겪었지만 일본에서 정책을 잘못한 게 있었죠. 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임대주택. 자, 임대주택을 우리가 지금 부동산 버블이 터지다 보니까, 자,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을 건설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주 지금 저가의 낮은 임대료를 지금 젊은 층들에게 공급을 했는데, 자, 여기서 인구가 결정적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만들어진 게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지금 임대주택이 실패를 하게 된 거죠? 이 세상에 임대주택을 해서 성공한 나라가 아무도 없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때문에 민간주택을 지을 땅이 없는 거예요. 뉴욕시 같은 경우는 집값이 폭등을 해버렸죠. 네, 그리고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의 50%를 임대주택을 공짜로 줬습니다. 아주 저금 임대료로. 네,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망했습니다. 자, 한국은 다시 지금 임대주택 정책을 들고 나오는데,
자, 이 임대주택 정책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민간주택, 네, 민간주택의 자가율을 올리는 것으로 정책을 바꿔버렸죠. 자가율.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어야지 출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임대주택 살면서 여러분들 공공임대주택 살면서 아이 낳는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누가 아이를 낳습니까? 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를 낳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신혼부부들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100% 대출해 줍니다. 100% 소득에 따라서. 네, DSR이 없어요. DSR이 없죠. 있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정년이 퇴임할 때까지 10억을 빌리더라도 네,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이 초과하지 않습니다. 네, 정년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자, 정년까지 다 10억을 차입을 한다 해도 보통 일본 같은 경우는 5억 정도가 되면은 약간 외곽 쪽에 20평 정도 전용 아파트 살 수 있고, 요즘은 또 아파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중심가에 좀 괜찮은 곳은 20평 기준으로 한 10억 정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액 대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대졸 여성들의 출산율이 1.73명까지 올라갔어요. 대졸. 네, 집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출산율이 올라가게 됐다는 겁니다. 자가주택 정책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놓게 되면은 임대주택 살면서 공공임대 살면서 아이를 낳는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것이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일본 같은 경우는 아이를 더 낳는다. 계속 아이를 더 낳습니다. 왜? 아이를 낳는 것이 나한테 유리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으면은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안 낳는 겁니다. 그 인식을 빨리 정치권에서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내 이자를 낸다. 내가 집을 샀어. 네, 그러면 환급도 해줍니다. 혜택을 엄청 많이 주죠. 그리고 육아부터 시작해서 출산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나거초 출산율, 여러분들 보세요. 전국에서 지금 일본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것이 2.95명이에요. 2.95명. 한 명의 여성이 거의 3명을 낳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아이를 낳는 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자가주택 정책을 쓰기 때문입니다. 내 집이 있어야지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가진다는, 우리가 지금 이런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인식이 정말 잘못되어 있죠. 왜? 어떻게 잘못되었습니까? 자, 집값 오르면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이 해괴망측한 논리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집값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집값. 오로지 집값으로만 해석을 해요. 자,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떨어지는 시기와 집값이 오르는 시기와 겹쳐버린 겁니다. 네, 출산율이 떨어지고 집값은 올라가는 시기가 만났기 때문에 이런 지금 상황이 펼쳐진 거지, 이것을 지금 짜집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 출산율 0.7명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본은 1.41명까지 감소했다. 그것이 모든 이유를 우리나라는 집값으로 잡고 있다는 거다. 집값으로 변명을 해야 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지금 보기 드물게 많은 예산을 썼습니다. 280조를 썼어요. 280조. 28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도 저출산을 해결을 못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였습니다. 여성가족부죠.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몇 조 원씩 쓰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이 두 가지를 쓰면서도 출산율 해결 못했다. 근데 이 두 가지 돈이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에 들어가는 매년 수조 원의 몇 조가 되는죠. 수조 원의 돈과 280조 원의 돈을 직접 지원을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직접. 통장에 꽂아줬으면 매달. 아니면 아이 낳을 때마다 5천만 원, 1억씩 막 그냥 꽂아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출산을 했다, 1억씩 줬다, 그러면은 이거를 아이 낳고 좀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금식으로 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네, 한 달에 지금 거의 보시면 280조 같은 경우는 연금식으로 매달 우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 했어도 100만 원씩 줘도 됐어요. 남아 돌아요. 한 200만 원 줘도 남아 돌았겠네요. 자, 이것이 바로 인식의 차이다. 간접 지원은 절대 안 됩니다. 간접 지원으로 가지고는 안 된다. 네, 오고 가는 현금 속에 아이를 낳습니다.
통장에 바로 꽂아줘야 돼요. 이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은 여성들에게 어떻게 징집을 해야 돼요. 징집. 군 징집 대상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가율을 높여야 되겠죠. 자가율. 그래야 아이를 많이 낳죠.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가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혼부부들에게. 네. 금리를 낮춰줘야 됩니다. 금리를 낮춰야 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100% 지원해 준다 했죠. 100% 대출되죠. DSR이 없기 때문에.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네, 내 집 마련하는데 3년 이상 살고 있는 내 집 마련하는데 0.4%입니다. 금리 0.4%예요. 네, 그리고 환급을 해줘요. 환급. 네, 10년 단위로 환급을 해줍니다. 이자 내는 것만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죠. 내 집이 생기니까. 자,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또 잘못 생각하죠. 왜? 임대주택을 살면 아이를 많이 낳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타워 팰리스 같은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은 어떻게 돼? 이 세상이 낙원으로 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임대주택을 아무리 타워 팰리스를 만들어도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입니다. 자, 이 세상에 임대주택 살면서 아이를 낳는다는 얘기는 공공임대입니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 이 정치권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오세훈 시장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지옥. 대한민국을 지옥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좌파가 추양한 임대주택 천국, 이게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거주자 95%가 베네수엘라 여당 지지자입니다. 이 거주자 누구예요? 임대주택 거주자의 95%가 지금 베네수엘라, 네, 마두로입니다. 마두로의 추앙자입니다. 국민의 50%를 지금 임대주택으로 만들어줬어요. 임대주택. 자, 임대주택은 어떻습니까? 수익성이 없죠. 수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조건 적자입니다. 이거 다음 세대가 갚아야 될 빚이 되는 거예요. 임대주택은. 그럼 뭐 이 완전히 100% 포퓰리즘이죠.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나라 망했습니다. 나라 망해. 자, 지금 오세훈 시장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나라 망하는다.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이다. 아예 안 낳는다. 뉴욕은 아까 말씀드렸죠. 맨하탄.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욕은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집값 폭등했죠. 왜 집값 폭등했습니까? 임대주택 만들어서. 네, 민간 아파트 지을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폭등을 했고,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임대주택 때문에 어떻게 됐죠? 네, 인구가 감소를 해버렸습니다. 인구 감소. 임대주택 살면서 누가 아이를 낳습니까?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임대주택 만들어갖고 나라 망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입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은 항상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를 태동시킨 하이에크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를 낳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없습니다. 일본은 이제 2.5명으로 갑니다. 우리나라는 소멸로 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무엇으로 포장하고 있습니까? 선의로 포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현실로 가고 있는 겁니다. 현실. 자, 우리가 지금 중국, 일본, 한국 이 3개국 중에 일본, 중국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많이 낳죠. 아이를 너무 많이 낳아서 네, 아이를 지금 또 들러하라 그러고, 일본은 지금 이 2명을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에 놓여 있고, 한국은 소멸로 가려고 하고 있다. 그 모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려면은 자가주택률을 높이면 됩니다. 자가주택률. 여러분들 맞박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가주택이 있으면요, 아이를 많이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집이 있으면. 자,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